증권사만 잘 선택해도 1년에 최대 306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증권사 수수료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돈이 줄줄 셉니다. 1년에 내 원금의 최대 4.25%까지 증권사 수수료로 돈이 새게 되는데요. 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는 어딘지 알아보고요. 미국 주식하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증권사는 어딘지, 그리고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꿀팁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는 어디일까요? 금감원 금융통계 시스템에서 증권사 거래 금액을 가져왔습니다. 정렬해 보면요, 키움증권이 압도적 1등이고요. 그 다음은 미래에셋이 2등, 3등부터 7등까지는 거래 금액이 비슷비슷합니다.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순서가 되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어떨까요? 외화증권 거래액을 정리해 봤는데요. 1위는 역시나 압도적으로 키움증권이었고, 그 다음은 미래에셋, 삼성증권, 토스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제가 발견한 특이점은 미국 주식에 한해서는 과거에 비해 토스증권의 거래 금액이 굉장히 빨리 성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마 UI가 편해서 사용자가 많이 늘고 있는 듯 합니다. 어쨌든 정리하면 국내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키움증권이 거래액으로 치면 압도적 1등이다. 2등은 미래에셋 증권이다. 3등은 국내의 경우에는 신한투자증권,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삼성증권이었습니다. 그러면 인기가 많은 키움증권에서 주식 계좌 트고 거래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조금만 더 따져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겠죠. 일단 제가 추천하는 증권사는 두 곳입니다. 먼저 나는 무난한 선택이 좋다, 그런 분들은 키움증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나는 증권사 수수료가 너무 아깝다, 수수료를 좀 극단적으로 줄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삼성증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증권사를 고를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수수료 세금, 즉 비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산 시스템이 안정적인지, 마지막으로 증권사가 파산할 우려는 없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1개 증권사를 골라서 수수료를 정리해 봤는데요. 미국 주식 수수료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제가 운영하는 이탭 네이버 카페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없이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증권사는 메리츠, 그 다음 삼성, 그 다음 토스증권 순서였고요. 현재 이벤트 기준으로는 삼성증권이 가장 저렴하고 키움증권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수수료 이벤트를 적용받지 못하고 수수료 0.25%를 적용받는 경우라면 1년에 내가 증권사 수수료를 얼마나 내게 될까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개인이 1년에 몇 번이나 주식을 사고 파는지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개인은 1년에 자신의 금액을 무려 17번이나 사고 판다고 합니다. 안 믿긴다고요? 이 연구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개인의 일간 회전율은 6.8%입니다. 1년에 거래일이 252일 정도 되니까 252 곱하기 6.8%를 하면 1713.6%죠. 내 자금이 1억이면 1년 동안 17번이나 사고 판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0.25%의 사고 팔면 비용이 얼마냐 하면요, 무려 425만 원입니다. 원금의 4.25%가 수수료로 증발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런데 0.25%가 아니라 0.07% 수수료 이벤트 하고 있는 삼성증권에서 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119만 원으로 줄어들게 돼서요, 306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1년에 거래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딨냐? 국내 주식도 아니고 미국 주식은 세금이 있어서 그렇게 거래를 많이 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시장 전체, 그러니까 개인과 기관을 포함해서 평균을 낸 수치를 보면요, 1년에 자신의 자금을 3.5번 거래한다고 합니다. 이 케이스로 계산을 해보면 말이죠, 수수료 이벤트 적용을 안 받으면 87만 5천 원인데 수수료 적용을 받으면 24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63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죠. 또 삼성증권이 수수료 측면에서 유리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소수점 거래가 저렴하다는 겁니다. 소수점 거래가 뭐냐? 미국 주식은 한 주당 가격이 비싼 게 많죠. 왜 100만 원짜리 주식을 산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나는 한 달에 10만 원씩만 주식을 사고 싶은데 주식 한 주가 100만 원이면 10달이 될 때 동안은 이 주식을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증권사에서 만든 게 소수점 거래입니다. 10만 원으로 A 주식을 0.1주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소수점 거래 수수료는 관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증권사에서 따로 수수료를 책정합니다. 키움증권의 경우에는요,
이벤트 적용을 받아도 소수점 거래 수수료는 0.1%로 고정이고요. 삼성증권은 해당 계좌 수수료 그대로 소수점 거래 수수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적립식 투자하는 분들에겐 삼성증권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1억 원을 매수한다고 치면 키움과 삼성의 차이는 3만 원인데요. 금액이 커질수록 수수료도 커질 거고 또 작은 금액이라도 아낄 수 있어야지 나중에 더 크게 불릴 수 있겠죠. 삼성증권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IS 계좌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겁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면 방법이 두 가지죠. 미국에 직투하는 방식과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를 매수하는 방법인데요. 국내 상장 ETF를 사는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IS 계좌를 이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IS 계좌에 별도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삼성증권이고요. 삼성증권에서 국내 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0.077%의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요. 삼성증권이 지금 이벤트 중이라서 IS 계좌 수수료 평생 무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국내 ETF 모두 평생 무료고요. 근데 평생 무료라고 하니까 뭐 엄청난 혜택 같지만 사실 이거를 키움증권과 비교해보면 한 0.01% 차이고요. 이거를 1억 원 거래하면 10,000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수수료가 정말 아깝다, 10,000원 한 푼이라도 더 덜 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삼성증권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삼성증권의 마지막 장점은 양도세 산출 방법이 이동평균법이란 점인데요. 미국 주식은 주식을 팔고 난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붙죠. 양도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내가 판 가격 빼기 내가 산 가격. 여기 환율도 고려해야 되지만 오늘은 편의상 환율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내가 주식을 산 가격을, 즉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따라 생깁니다. 주식을 한 번만 사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죠. 분할 매수를 하니까 뭐 $1,000에도 사고 2,000달러에도 사고 3,000달러에도 사게 됩니다. 이때 이 주식의 평균을 내면 내 평균 매입 단가는 2,000달러가 되고요. 이걸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이동평균법이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산 주식을 먼저 내 취득가액으로 결정하게 되면 이건 선입선출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에게는 이동평균법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상승장에서 선입선출법의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을 $1,000에 한 주, $2,000에 한 주, $3,000에 한 주를 샀다고 쳐볼게요. 그럼 평균은 $2,000죠. 내가 A 주식을 $5,000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동평균법의 경우에는 $2,000가 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은 $3,000가 됩니다. 반면에 선입선출법으로 할 경우에는 먼저 산 주식인 $1,000가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5,000에 똑같이 매도했을 경우 $4,000가 양도 차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3,000, $4,000 되니까 선입선출법이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겠죠. 반대로 선입선출법이 하락장에서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하락장에서는 주식을 안 팔 거잖아요. 그러면 하락장에서 주식 파는 거는 제외하고 상승장에 주식을 판다면 이동평균법은 세금이 일정하게 나옵니다. 반면에 선입선출법은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락장에 주식을 팔지 않을 거다, 그러면 상승장에 세금이 적게 나오는 이동평균법이 유리하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주식을 모두 매도하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의 세금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모두 매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이 유리합니다. 특히 미국 주식 하는 분들은 주식을 계속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당연히 이동평균법이 유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장에서만 주식을 팔게 된다면 또 이동평균법이 유리합니다. 인간이 손실회피 편향이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내 주식 가치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잘 팔지 않게 됩니다. 주로 상승장에서 수익 실현을 한다거나 뭐 리밸런싱 한다거나 그러면서 주식을 팔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이동평균법이 유리합니다.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는 증권사는 삼성증권이고요. 키움증권은 선입선출법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동평균법 이용하는 증권사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증권사 잘 이용하던 분들이 지금 뭐 증권사를 바꿔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나는 키움이 좋다. 그러면 키움에서 거래를 계속 하다가 매도할 때만 삼성으로 옮겨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는 선입선출, 여기는 이동평균법인데 옮겨도 이동평균법으로 매도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도할 때만 삼성증권에 옮기시면 된다. 네, 좀 번거로울 수는 있겠죠. 물론 삼성증권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점이 있는데요. 전산 시스템이 다소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뉴스 기사, 삼성증권 오류 이런 기사도 종종 뜨고요. 무엇보다 접수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사 민원 건수 자료를 제가 정리한 건데요. 최근 1년간 매매와 전산장애에 대한 민원 건수를 정리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메리츠와 키움증권이 민원이 가장 적은 걸 볼 수 있고요. 삼성증권이 30건으로 가장 많은 걸 알 수 있죠. 아니 이렇게 그러면 민원이 많은 증권사를 추천하는 거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민원 수는 많지만 매매가 잦은 분이 아니라면 실제로 이 시스템 오류 때문에 피해를 볼 가능성은 꽤 낮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을 보면 많은 분들이 계속 이용 중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긍정적인 점은 삼성증권이 이 전산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했는지 키움증권과 똑같은 금액인 900억 원 이상을 전산 운영비에 책정을 해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보단 좀 나아지지 않겠나 기대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중간 정리를 해보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권사 1위는 키움증권이었고요. 2위는 미래에셋증권. 나는 미국 주식 수수료를 최대한 절약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삼성증권을 추천한다. 그리고 난 무난한 게 좋고 거래도 좀 안정적인 게 좋고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나마 제대로 된 처리나 보상을 해주는 그런 증권사를 택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키움증권을 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나는 수수료 저렴한 것도 좋지만 주식 용어도 너무 어렵고 UI 편한 게 좋다. 이런 분들은 토스증권이라는 대안도 있습니다. 토스증권은 소수점 거래 수수료는 0.1%지만 주식 모으기란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완전 무료거든요. 국내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그래서 적립식 투자를 할 건데 이 주식 모으기를 활용한다면 수수료가 완전 무료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선 토스증권이 또 장점이 됩니다. 단 회사 사정에 의해서 이 주식 모으기 기능에 상한액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아직은 토스증권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를 고를 때 증권사가 파산할 염려는 없는지도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자기 자본이 4조 원이 넘으면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봐도 됩니다. 금융당국에서 초대형 IB로 인가를 내줄 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자기 자본이 4조 원이 넘느냐 이거든요. 제가 오늘 언급한 증권사 중에서는 토스증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증권사가 자기 자본 4조 원이 넘습니다. 어느 정도 덩치도 있고 망할 우려가 적겠죠. 제가 증권사 고르는 기준 3가지 중에서 증권사 파산 우려를 가장 마지막에 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을 사게 되면 내 주식은 어디에 보관될까요? 증권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증권사는 내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 맡겨둡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혹시나 망하더라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서 내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예탁결제원에 문의해본 결과 여태까지 증권사가 파산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 내 주식을 돌려받게 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아주 큰 경제 위기가 터져서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증권사 자체 상품을 이용한 경우에만 문제가 생깁니다.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발행어음입니다.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이렇게 4개 회사가 2024년 8월 기준 초대형 IB인데요. 이 초대형 IB는 발행어음이란 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행어음은 증권사의 신용만으로 만들어지는 증권사 버전 신용대출 같은 거거든요.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이 김모 씨가 파산을 하게 되면 은행은 손실을 입게 되잖아요. 발행어음을 산다는 건 여러분이 증권사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이 증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돈을 빌려준 여러분들이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2번째 경우는 증권사 CMA 통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탁금의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CMA 통장에 넣어둔 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에는 이 CMA에 넣어둔 돈의 일부를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CMA는 기업 어음이나 국채, 양도성 예금 증서 같은 곳에 자동 투자가 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증권사가 파산할 정도의 아주 큰 경제 위기다.
그러면 국채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다른 상품들은 원금이 손실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CMA 통장에 넣어둔 경우 정말 낮은 확률로 원금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참고하시고요. 정리하자면 증권사가 망해도 내 주식과 ETF는 안전하다. 예탁금은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된다. CMA에 넣어둔 돈은 원금 손실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아끼는 꿀팁인데요. 증권사와 일종의 딜 내지는 VIP 대접을 받는 겁니다.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얼마 이상 증권사가 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충족이 되면 증권사한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협의 수수료라는 거를 해줘요. 보통은 잔고가 1억 이상, 계좌의 평가 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낮춰주는데요.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1억 이상인 경우에는 미국 ETF에 0.44% 수수료를 적용을 해주고요. 토스증권에 1억 이상 계좌의 평가 금액이 있다. 그러면 미국 주식은 0.08% 수수료를 적용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계좌 잔고가 될 수도 있고 거래 금액이 기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객센터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전화 한 통으로 뭐 몇만 원 또는 몇십만 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꼭 전화 한번 해보셔서 내가 해당이 되면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미국 주식 수수료를 0.08% 이상 내고 있다. 그러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이벤트를 신청을 하던지 아니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해서 협의 수수료를 한번 받아보시던지, 그도 아니면 증권사를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다른 증권사로 옮길 때 이거 타사 대체 출고라고 하는데요. 주식 한 종목에 2,000원입니다. 10종목 옮겨도 2만원 밖에 안 하는데 내가 주식 한두 번만 거래해도 여러분 수수료 2만원은 훌쩍 넘을 겁니다. 0.08% 이상 수수료 내시는 분들은 증권사 옮기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비용을 조심해라. 작은 누수가 큰 배를 침몰시킨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입니다. 증권사 하나만 잘 선택해도 1년 동안 몇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거래 비용 때문에 복리 효과가 새어 나갈수록 여러분이 목표한 경제적 자유는 점점 멀어지겠죠. 증권사 현명하게 선택하시고 누수되는 돈 없이 알뜰살뜰 돈 잘 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유익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비슷한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까지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이태비였습니다.